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목요일 장이 마감했는데요. 월, 화 이틀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제 반짝 상승은 했는데 상승한 것을 이제 거의 뭐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여전히 뭐 그 명절 이전부터 기간은 계속 던지고 있고요. 기간 던지는 거는 그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 연기금이 두 개 세력이죠. 뭐 오늘도 역시 뭐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중점적으로 이제 매도를 던졌고요. 특히 연기금. 연기금은 뭐 일정 비율로 이렇게 뭐 자기네가 투자하는 상품을 일정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면서 자기네가 그 포트폴리오 상의 비율을 넘어서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다.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식이 맞다면은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 연기금이 가진 물량을 다 팔 때까지는 계속 그 증시 상승을 발목을 잡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잖아요, 그죠?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올라서 자기네가 뭐 예를 들어서 30% 비중을 주식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래서 30% 넘기 때문에 계속 파는 거라면은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 더 넘어버리면은 30%가 계속 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을 뛰어넘으면은 계속 판다는 어,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. 근데 이게 연기금이 이제 자기네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정해놨다 치더라도 이 뭐랄까 이게 한국 증시에서의 뭐 연기금이 좀 약간의 안전판 역할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승을 하려고 해도 발목을 좀 많이 잡는 게 바로 이 연기금이 아닐까 싶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로 끌어올려도 결국은 연기금이 그만큼 던져서 다시 또 주가를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라고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져요.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그 투자자들 보면은 여기 보면 네, 금융 오늘 6,100억 원 정도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금융 투자가 2,200억 던지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3,200억 던졌어요.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대부분 다 던졌다고 볼 수가 있죠. 그죠? 뭐 투신, 은행, 기타 금융 뭐 이런 것들은 매수를 했는데 네. 뭐 사모펀드나 보험 뭐 금융 이런 데도 매도는 했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결국은 이제 뭐 이 거의 한 5천억대 후반, 그러니까 6,130억 중에서 5천억대 후반을 금융투자하고 이제 연기금, 특히 연기금이 3천억 원대 한 절반 가까이를 던지면 차지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불난데 좀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이 외국인이 이제 오늘 좀 강한 매도세로 던졌는데 매도세로 보였는데 오늘 뭐 장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 초반에는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내 그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어제보다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좀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보였었는데 좀 그 매도세를 주춤하던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둘이 뭐 신호라도 한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. 비슷한 패턴으로.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외국인이 8,500억 정도, 기관이 6,1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도 이제 뭐 외인이 1,000억, 그 기관이 600억 정도 매도해서 이제 뭐 개인이 나름대로 받아내려고 이제 하긴 했으나 뭐 이제 코스피에서 1조 4천억, 1조 5천억 정도, 코스닥에서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죠. 뭐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도 뭐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이제 굉장히 많이 물량이 나왔어요.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면은 뭐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뭐 동시에 이제 하락 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면 뭐 오늘 뭐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,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도 보였었어요. 양시장 모두. 그래갖고 좀, 오늘 좀 그 흐름이 좋아지나 싶었는데,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도 좀 주춤했고,
그랬었는데 뭐 한 10시쯤부터 한 9시 10시 그 사이에 한 10시 다 됐을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뭐 급락하기 시작해 가지고 뭐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다 나오죠. 네, 급락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좀 그 흐름이 좋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이면 이제 급락한 모습이 보입니다. 그죠? 네. 자,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오늘 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. 한 3배 정도. 네, 한 뭐 코스닥 한 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하락폭을 차지했습니다. 미국 이제 지금 이제 유럽 증시는 지난 밤에 이제 좀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이제 뭐 호조세를 보였는데 뭐 이제 오늘 그 뭐 하락한 어제하고 오늘 하락한 거는 이제 미국 그 자기 그 국채 금리의 상승 뭐 이게 뉴스로는 그래요. 1.2%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그 큰 반응이 없었는데 1.3% 그게 아마 무슨 마지노선인가 봐요. 1.3% 정도 뭐 인상하는 거에 반응을 보여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국의 그 금리가 상승해 가지고 미국 그 펀드 기금들이 이 투자했던 돈을 뺀 게 이제 맞다면은 이 자금들이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데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죠? 일본에도 있겠죠. 그죠? 근데 뭐 중국을 비롯해 갖고 대만,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은 상승을 했단 말이죠. 일본은 또 물론 뭐 종가는 이 지수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아주 소폭 하락했고 오전에는 계속 그 빨간불이었단 말이죠. 중국은 결국은 뭐 빨간불로 마감하고 대만 또 빨간불로 마감했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의 그 시장 우려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펀드들이 뭐 기금들이 매도를 했다면은 차익 실현을 했다면은 대만하고 뭐 이런 일본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자기네 돈이 한국에만 들어온 건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런 이유가 작용을 했겠죠. 작용을 했겠지만 뭐 또 다른 그냥 뭐 차익 실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으로 그런 명분을 들이대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뭐 그게 맞다면은 이제 이 다시 급반등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정말로 금리 때문이라면은 뭐 한국만이 아니라 그 미국 그 자금이 들어가 있는 모두 국가들에서 동시에 이제 돈이 빠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들도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야지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이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매도세는 결국은 차익 실현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또 강하게 매도하면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? 네, 기간은 지금 여러 가지 주체들이 기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는 한은 기간의 매수세만으로선 기간이 이렇게 강한 매수세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제 그 기간의 매수세를 강하게 이제 분출하는 곳이 이제 연기금 여기 금융 투자 쪽이란 말입니다. 투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매수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결국은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수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은 물 건너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특히 외국인이 이제 많이 사는 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전자 IT 쪽이잖아요.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잖아요. 근데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팔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날 증시의 장의 그 흐름을 이끄는 리더는 그 시총 상위 종목이라 했어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런 거란 말이죠. 그런 종목이 상승했을 때 중소업종으로 이렇게 그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좀 온화한 분위기가 퍼지는 것이고 그런 종목이 상승을 못하고 하락하면은
그 온화한 분위기가 장 전반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퍼지기 어렵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뭐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 좀 약간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죠.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가,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.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에 두고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 따라서 그날 시장에 좀 움직임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창에다가 삼성전자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띄워놓고 항상 그 주가 흐름을 좀 보는 게 그날 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조금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뭐 어제 오늘 연속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죠, 그죠? 네. 여기 뭐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. 그래서 자, 이거 뭐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그 국채금리 영향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얘기하는데, 근데 미국 지표들이 좀 잘 나왔어요, 그죠? 미국 지표들이 좀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는데, 이게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경기가 좀 뭐랄까 회복된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기가 회복이 여기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.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는 거는 금리를 인상시킬 요인이 되기도 하고, 또 이제 그 정부들이 유동성을 다시 이제 조이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. 정부에 이제 좀 경기가 풀리나 보다.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돈을 다시 이제 빨아당기자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네.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는 47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은 12포인트 빠져서 코스피도 뭐 3100선 다시 내줬고요. 코스닥도 이제 970선 다시 내줬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오늘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렇게 뭐 오른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물론 뭐 그동안에 쿠팡 관련 테마주를 형성했던 테마주들이 뭐 한 4일 정도 만에 이제 다들 급락했고요. 뭐 저기 이제 그 상승을 이제 멈췄죠. 뭐 물류, 뭐 골판지,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, 그죠? 이게 테마주들은 오래 못 갑니다. 테마주들은 이제 그 소위 단타용이에요, 단타용. 어떤 뭐 뉴스거리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우르르 이렇게 뭐 테마주 형성해서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. 종목이 작기 때문에 뭐 단가도 낮고 이기 때문에 뭐 몇천 원, 몇백 원 단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쉽게 이제 상한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.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단타로 치고 먹고 빠지고 해야지. 뭐 그런데 이제 많이들 쫓아가잖아요. 막 상한가 가니까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고요. 설사 뛰어들더라도 이제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빠지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괜히 들고 있다가 뭐 나중에 그 이제 급락해가지고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종목 한번 보면은 무상증자 발표로 이제 상한가 쳤던 KMH가 이제 한 9% 정도 하락해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그 상승 랠리를 마쳤고요. 제가 어제 이거 관심 종목을 넣으면서 말 그대로 관심 종목이다. 뭐 추천하거나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이제 관심 종목을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뭐 이제 이게 좀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매수 들어가고,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다시 빼고 그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끝났어요. KMH가 하루 만에 끝나서 이제 2,400원 하락한 장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. 뭐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 종목이 없어요. 뭐 MC넥스 정도만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. MC넥스는 저거죠. 저기죠. 카메라. 네. 그래서 보면은 뭐
MC넥스가 이제 좀 그 혼자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0.86% 500원 상승한 가격에 장을 마쳤습니다. 이 뭐 요즘에 이제 정장 이게 자동차가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뭐 절반이 전자기기라서 차 그 부품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전장 쪽에서 이제 여기 MC넥스는 카메라 쪽에 공급을 하는 업체란 말이죠. 이게 뭐 스마트폰 카메라도 당연히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주목받는 업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하여간 MC넥스 혼자 좀 올랐고요. 네, 기아차다 이제 뭐 계속 그 더 이상 그 치고 못 올라가고 계속 빠지고 있네요. 녹십자 랩셀 또 오늘 한 2,000원 안팎 올랐다가 뭐 지수가 급락하니까 같이 빠져서 뭐 4,400원 빠졌어요. 이거는 진짜 좀 심한 것 같아요. 네. 이 보시면 이제 이거 좀 이게 그죠? 네, 이게 좀 너무 급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 도화선이 된 게 모기업인 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녹십자가 이제 이 고점 찍었을 때부터 이제 던진 거죠. 그죠?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주주들한테 굉장한 좀 실망감을 안겨줬어요. 배신감 같은 거. 그래서 이제 녹십자 랩셀이 그 이후에 거의 뭐 한두 번 빼고 계속 그 하락하고 있어요. 하락도 뭐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뭐 그래프 보시다시피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2조가 뭐 오늘 그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억 단위의 어떤 그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이거는 뭐 무려 2조 원대 기술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가 그 상승을 틈타서 그 뉴스로 인한 상승을 틈타서 이제 지분을 일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투자자들은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쭉쭉 빠져나간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하락폭도 좀 꽤 매일매일 좀 커요.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가가 졸지에 뭐 한 이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1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9만 원까지 6만 원 동안 쉬지 않고 뭐 한 두 번 정도만 빨간불 들어오고 계속 하락했어요. 이건 좀 약간 심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뭐 이게 무슨 테마가 있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자, LG전자도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체로 오전에 대부분 뭐 빨간불 들어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퍼렇게 변한 게 굉장히 많아요. 자, 뭐 LG전자도 2%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. 뭐 매드팩터도 빨간불 들어왔다가 이제 쫙 빠졌죠. 뭐 RF텍은 여전히 뭐 5G 종목 중에서 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혼자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. 네, 카카오도 이제 오늘 잘 버티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좀 꽤 많이 한 1.5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이거 오늘 보면 이제 시가가 56만 원이고 고가가 51만 7천 원이니까 거의 한 만 원 정도, 11,000원 정도 올랐던 장중에 올랐었죠. 자,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제가 봤을 땐 좀 오늘 파란불 들어온 종목들 중에는 상당수는 그냥 수급. 네, 물론 뭐 저기 명분상으로는 뭐 이유가 있죠. 이유가 있는데 미국 뭐 국채금리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수급이에요. 그건 명분이고 그냥 수급에 밀린 거고 이제 기관이 계속 던지니까 이제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차익 실현을 나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개미가 이제 꾸준히 그걸 다 이제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이제 개미가 이제 뭐 계속 소화를 해줄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개미들 그 돈이 유동성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계속 그 매수를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도 이제 마냥 팔 수만 없죠. 자, 그래서 한번 뭐 이런 종목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하락한 종목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하락했다 이런 종목들은 수급의 영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일정 시점이 좀 됐으면은 조금씩 아주 소량씩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여기는 뭐 다 파란불이네요. 지금 뭐 효성, 하민방 하여간 그 외국인이 파는 기준이 봤을 때 이제 그동안에 자기 나가 사서 많이 끌어올린 종목, 주가가 많이 뛴 종목들 중심으로
많이 이제 낙폭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, 자, 이건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무슨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것들은 아니죠.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냥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장 전반의 분위기,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분위기,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들 그 파란불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.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지금 뭐 빨간불이 아예 안 보이네요, 그죠? 네, 한번 그래서 뭐 여기 건너뛰고요. 오늘은 그래서 설명하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, OCI가 오늘 좀 유일하게 한 6% 정도 올랐어요. OCI 지금 요즘에 계속 올랐죠, 그죠? 네, 계속 올랐는데 뭐 10만 원 초반부터 12만 4천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뭐 자, 이게 뉴스가 나왔죠. 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OCI인데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OCI가 이제 생산하는데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 뭐 그 정도를 그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네, 신장 위구르인가 네, 거기에 있는 데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권 문제, 중국 인권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쪽 제품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제 경쟁 업체인 OCI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OCI가 좀 상승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여기 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. 네, OCI 여기 있네요. 중국 신장 지역에 신장 위구르족이 사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을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.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서. 자,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지역에서 나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 한 40%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출이 이제 통계를 받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 업체, 그러니까 OCI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 때문에 이제 한 6%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. 자, 쭉 다 알아가고요. 뭐 역시 뭐 저기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 종목인 멀치, 일진 머트리얼즈, SKC, 뭐 포스코 케미칼, 에코프로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. 그래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가는 것 같아요. 상승을. 네, 시젠이 오늘 좀 모처럼 혼자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. 시즌이 영업실적 발표했죠. 매출 실적.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6,800억, 6,762억 정도.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이제 더 많은 뭐 이득을 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시즌이 일족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일족 클럽에서 한 8천억 정도, 한 80% 정도는 매출이 이제 진단 키트에서 나왔다 그래요. 자,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단발성일 수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코로나 진단 키트의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빠르게 잠식이 된다면은 이 업체의 매출도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, 저 개인적으로. 그래서 뭐 일족 클럽 가입했더라도 이제 그냥 가입 한번 했었구나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, 자, 이것도 뭐 다 떨어져서 뭐 설명 안 드릴게요. 여기 이 부분들은 이제 수급에 의해서 다 떨어진 가능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왜 떨어졌냐 뭐 이런 걸 설명할 그게 명분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수급 뭐 종목의 악재보다. 자, 이건 뭐 다 떨어졌어요. 알트리온 단명대도 그러고 뭐 휴젤 뭐 이게 IS 동서만 유일하게 좀 빨간불 들어왔네요. 자, 여기도 이제 그래도 빨간불이 간간히 들어오네요. 이거 중국 관련주. 네, 중국이 이제 경기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관련된 지표 뭐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오늘 크게 상승했어요. 뭐 여기도 보시면 뭐 호텔 신라 또 한국 콜바 같은 화장품 뭐 이런 중국 관련 수출할 만한 업체들이 좀 많이 좀 오늘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호텔 신라가
네, 1,600원 상승한 83,600원에 장을 마쳤어요. 저 그리고 뭐 코스맥스, 네, 아까 말씀드렸죠. 중국 관련주죠. 호텔 신라 코스맥스. 중국에 화장품 수출하는 그 OEM으로 그런 업체가 코스맥스죠. 그래갖고 혼자서도 여기도 11만 3천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. 네, 하이닉스가 한 4천원 정도 빠졌고요. 자,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5G, 네, 5G도 이제 그 중국 관련 5G, 뭐 글로벌 시장에서 5G 전체가 뭐 이렇게 뭐랄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 이런 큰 국가들에서 5G 관련 그 인프라들이 빨리 구축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뭐 여기 있는 그 5G 종목들이 지금 혹시 뭐 RF텍 막 혼자서 뭐 퍼럼을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항상 왕따죠. RF 그 5G 종목군에서. 그래서 지금 뭐 오이솔루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이게 실적도 좋게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5G 종목들이 여기 뭐 빨간불 들어온 거 있잖아요 밑에. 네, 여기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여기 빨간불 여기 들어온 종목들이 다 이제 5G 종목이에요. RF텍만 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5G 종목들은 아마 좀 길게 한 1년 2년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그 멀리 내다보고 지금 투자를 해 놓는 것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제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이거 뭐 이렇게 사놓고 아니면 뭐 5G 저게 있나요? ETF가 있나요? 뭐 있다면은 그거 사놓고 한 2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전기차 뭐 테마주 뭐 ETF 같은 게 있었다면은 뭐 그러니까 펀드 뭐 이런 쪽에 이제 담아둔 분들은 이제 지금에 와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?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이제 5G 요것도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자, 여기 이제 여기도 좀 빨간불 들어온 게 좀 있네요. 그리고 또 뭐가 또 상승했나요? 네, 펄어비스. 네, 펄어비스는 어제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죠. 네. 뭐 사막 시리즈. 제가 사막 시리즈 그러는데, 오늘 이제 딛고 이제 일어섰는데, 뭐 그전에도 많이 떨어졌어요. 40만 2천 원에서 이제 3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요. 그리고, 그러면 뭐 녹십자 홀딩스 뭐 다 마찬가지예요. 얘네들 뭐 아까,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, 녹십자 그 계열사, 네.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녹십자도 이제 그 녹십자 홀딩스와 같이 좀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자 여기 아모레퍼시픽 이제 뭐 대만 저기 중국 관련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, 네. 그다음에 이제 엘생활건강도 이제 한 2만 원 정도 빠졌네요. 뭐 다 빠졌습니다. 뭐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. 그다음에 한솔케미칼도 이제 좀 오늘 상승했고요. 이거 예전에 좀 오늘 오전에는 그래도 좀 오르는 것 같으니 뭐 지금 무슨 악재가 있나요? 뭐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여간 뭐 오늘 장 흐름을 봤을 때는 25만 원까지 25만 2천 원까지 한 6% 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제 장막판에는 겨우 1,000원 상승한 가격에 장을 마무리했어요. 이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주식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뭐 목표 주가 뭐 은행 이자가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뭐 1% 더 받으려고 아웅바웅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0% 정도 수익이 나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. 다 파란불 들어와가지고 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역시 이게 좀 수급에 의해서 다 파란불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? 수급이 좀 풀리면 이제 다시 그 제자리 찾아와줘 좀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여기서 마치고 사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 경우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분석도 없거니와 분석되지도 않죠. 그죠? 종목 브리핑도 안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오늘 마감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네, 하여간 뭐 오늘 수고도 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